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의 반등을 중심으로 혼조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전력설비,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달 초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8% 증가하고 승용차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아리셀 공장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리튬 전지를 법적 특수 가연물로 지정했습니다. 더불어 금속 화재용 소화기 시험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을 위한 스페이스 X의 우주선이 10일 발사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자금을 대는 아이잭먼은 미국의 시프트4의 창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사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중심으로 반등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숨고르기 국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종목별로 보면은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의 TV 토론 지금 이 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결과치 또는 이런 관련된 어떤 부분들 누가 여론에 앞서느냐 따라서 약간 수급적으로는 종목적으로는 이제 좀 약간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숨고르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여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는데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관련된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이 시장의 흐름 이 전체 이제 고점에서 정확하게 이 하락이 이제 급락이 좀 됐었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점에서 하락 틈의 완성이 20일 사이클에서 완성이 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추세 반전이 되기까지의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를 좀 여기를 확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확대를 해보면은 장대 음봉 중심에서 3번에 걸쳐서 움직임이 됐다가 중심 위쪽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정확하게 5일 만에 이제 탈출을 좀 했죠.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하루 단위로 어떤 투자 심리를 보기도 하는데 일주일 단위 또는 한 달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형태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거의 쌍바닥 패턴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이 좀 어느 정도 투자자 여러분께서 들겠는데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저는 금요일 날 장대 양봉 또는 뭐 그 다음날 갭 안 나오면 갭 이렇게 보는데 추세 반전이 저는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이제 베팅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심리가 나와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지 추석 연휴에 뭐 돈을 쓸 사람들 또는 뭐 어디 목돈이 들어간 분들이 상당히 많죠. 결제관계, 사업하신 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오후장부터는 투자 심리가 달라질 거다. 오전에 이제 팔 건 다 팔겠죠. 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5일 정도의 또 흐름 보시면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은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 볼 수가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체 이제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잠시 끊고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미국 대선 토론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요일 예정된 CPI에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전력 섹터와 그리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마리화나나 은행 관련주들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증권 쪽도 마찬가지로 하락 중인데요. 이 드론이 어제 좀 상승세가 강해서 그런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인데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뉴스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내용인데요.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내용과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이 오전 중에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멕시코에서 또 한국의 이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약바이오도 오늘 마찬가지로 오전에 강세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자세한 시장 상황들 다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오늘 뭐 이렇게 예. 상승 중의 섹터들 굉장히 순환이 좀 빠른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 내용들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상승 종목군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실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YC캠이 이제 상한가를 갔네요. 이제 YC캠이 장중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유리기판용 포토레지스트 부분을 양산 공급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제 이야기했죠. 이제 포토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토레지스트 현재 부분이 중요한 건데 유리기판 이외에 그걸 이제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에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현재 YC캠이 약간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정을 보이면은 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섹터주의 뭐 다른 유리기판 종목군들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은 이거 YC캠 이외에 이제 SKC라는 종목군도 이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물론 동박 제조업체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2차 전지 쪽 또는 반도체 장비 쪽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SKC하고 현재 HB 테크놀로지 차트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보시면은 거의 쌍바닥 패턴에서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좀 되면은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바닥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SKC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쪽 관련된 부분들
또 하나는 종목군들은 HB 테크놀로지. 이제 HB 테크놀로지도 이쪽 관련된 장비,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쪽 뭐 이런 장비 업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도 마찬가지. 이제 쇠주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도 저점, 그다음에 추가 저점. 이런 형태로 한 달의 주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요 장중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요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넥라인들은 여기서 조정을 받고 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HB 테크놀로지도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상승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 눈에 띄네요.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어제도 좀 이야기를 좀 했죠. 가장 먼저 비만 치료제 지속 약물 방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요거를 최초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왕성하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드디어 탄력 있게 대장주로 다시 한번 귀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페트론하고 같은 종목군들 인벤티지랩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DX, VX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부 다 주도주로 복귀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조정 시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 쪽 흐름들 잠깐 한번 종목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펩트론, DX, VX 부분이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부상이 돼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펩트론과 유사한 부분들, 나이백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최근에 뭐 샤페론도 약간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DX, VX, 인벤티제 이런 부분들 잠깐 차트로 보면은 DX, VX도 현재 여기서 삼중 고점, 큰 조정, 절반 탄생 파동, 그리고 급락에 대한 절반, 여기서 헤매다가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부분들. 10월 달에 이제 11월 비만 10월 달에 이제 국내 현재 출시 비만 치료제 국내 출시, 그다음에 11월 달에 비만 학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종목을 더 보면은 이제 인벤티지랩 부분이죠. 인벤티지랩은 연속적으로 고점을 좀 치고 올라가고 조정을 아직까지 조정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석임순봉 하루 정도 나와줄 수는 있겠죠. 이게 마지막 조류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시총이 굉장히 적은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펩톤에 비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강조를 드린 종목, 이 부분에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 SDN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N이 어떤 뭐 섹터이냐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 ES 저장 장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해리스 후보 관련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이 SK 이터닉스, 그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LX 일렉트로닉, 당연히 이쪽이 전력은 필수로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OCI, 뭐 신성 ENG, 뭐 이런 종목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HD의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 이터닉스 잠깐 한번 보면은 SK 이터닉스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SK 그룹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거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탄력을 받으면은 좀 왕성하게 움직여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신규 상장 초기에 워낙 조정도 없이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또 이제 눌림을 보이고 가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움직인다. 다만 시총이 좀 약간씩 무거워지기 때문에 탄력은 조금 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HD 에너지 솔루션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들도 안타깝게 아쉽게도 쌍바닥을 찍었지만 다시 한번 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잘 보셔야 된다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 뭐 보면은 TC 스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색타주로 보면 2차 전지 쪽 뭐 부분들이 이제 소재 쪽에 강세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2차 전지 쪽의 소재 부품 요거는 현재 니켈 도금 간판 이제 캔 원통형 캔이나 이런데 원소재로 이제 쓰이고 있죠. 그리고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ITM 반도체, 보회로 쪽, 신성 ST, 셀 부품 뭐 이런 부분들,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신성그룹주도 이쪽에 LG 쪽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강세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소재 뭐 이런 부분들도 양박 부분들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하나만 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뭐 대형주 쪽에 좀 현재 신성 ST라는 종목 부분인데 신성그룹주의 후광을 얻고 이제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배터리 셀 각종 부품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완벽하게 급락 쌍바닥에서 새로운 어떤 출발의 아주 상승세바 형태가 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 이 넥라인까지는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관련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화장품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멕시코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저희가 상반기 수출이 51%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제약바이오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낙폭화대가 됐던 화장품이 다시 한번 이슈를 좀 타고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뉴스에 보시면은 1월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K한류가 어떤 열풍이 남미에서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다시 한번 좀 타오르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는 로봇, 생물보안법, 드론 이 부분인데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장품 부분에 대한 올해 다시 한번 작년보다는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멕시코가 남미 쪽이 B2B 산업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특히 멕시코는 햇빛이 강한 나라
뭐 이것 자외선 때문에 굉장히 쭉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잘 나갈 것이다 하는 그 내용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 종목 뭐 이걸 골라보면은 물론 이익이 좀 높지만은 한국콜마라는 어떤 그 종목입니다. 지금 트렌드가 인디 브랜드, 다시 말해서 이제 중소형 브랜드, 대형 브랜드보다는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개인 성향에 맞춰서 그다음에 유행 주기가 짧는 또 틈새 시장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트렌드에 맞추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는 자본력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 발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에서는 파운드리라고 하죠. 위탁 생산을.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위탁 생산을 CMO 또는 CDMO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보통 이 위탁 생산을 다른 어떤 산업에서 뭐라고 하냐 OEM, 이제 ODM이라고 합니다. OEM은 그냥 위탁 개발 생산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부분인데 ODM은 기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기획서나 이런 걸 다 줄 테니까 너희들 디자인해서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라. 그것이 ODM입니다. 그러죠?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이제 한국콜마라는 회사다. 근데 다른 화장품은 낙폭과대가 많이 됐는데 유일하게 가장 먼저 올라가는 부분들. 이게 인디 브랜드들이 이 업체에는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겠죠. 여기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신고가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업황 어떤 그 전환 또는 시세 전환이 가장 빠르다 하는 점에서 OEM, ODM 업체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격 조정이 되면은 약간 대장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로봇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IMTS 2024에서 여기서 이제 4세대 협동 로봇 한화 로보틱스가 이제 공개를 좀 했다 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지난 9일 세계 최대 공작 전시회 IMTS 2024에서 현재 차세대 협동 로봇을 공개를 좀 했다 하는 것이 있는데 뭐 특징적인 것인데 어떤 기술력이 좀 더 앞서 있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좀 했다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이 약간 떠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로봇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절에 좀 해당이 되는데 관절에 만드는 부품은 모터하고 베어링, 모터하고 이제 감속기 이런 것들 하나의 모듈화돼서 이렇게 소비가 많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 그다음에 감속기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SBB 테크가 이제 수혜로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BB 테크도 잘 보셔야 하는데 고점이 이제 46,000원이죠. 23,000원, 23,000원 정도에서 더 빠졌습니다. 낙폭 과대가 23,000원이 이 넥라인점에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 언더슈팅이 일어나고 이걸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거에 대한 절반에서 이렇게 N자형 모델로 약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미중 패권 다툼에 새로운 어떤 섹터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될 수 있습니다. SBB 테크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생물보안법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압도적 찬성으로 좀 통과됐다 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CMO, CDMO 관련된 부분이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위탁 개발 생산 SD팜을 주목하는 이유는 위탁 개발 생산도 하지만은 RNA 치료제의 주 원료 물질, 올리고 부분들을 주력 생산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치료제의 대세가 RNA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호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SD팜인데 SD팜은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mRNA가 백신 쪽으로 되지만은 지금은 치료제 쪽으로도 전환이 좀 되고 있고 원료 물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파미셀이나 SD팜 다 공통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한번 크게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의 냉랭점에서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다가 돌파를 했고 안착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N자형 가능성에 또 무게를 좀 두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움직여줄 확률이 많다. 뭐 이런 부분에서 SD팜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 바이오 쪽 생물보안법뿐만 아니라 미 하원에서 통과된 중국 견제 법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모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도 이때 이제 통과가 같이 이제 무더기로 된 그런 부분인데 전방위로 봉쇄 작전을 편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뭐냐면은 물론 중국이 이제 적대 국가이기도 한데 미국의 1등 지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은 경제적이든 뭐든 간에 요거를 적대시하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경제적인 어떤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도 어제도 잠깐 다룬 부분이 있지만은 중국 드론 대응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규로 하는 어떤 DJI 제품을 사용을 금지한다. 미국에서 사용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드론 산업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법이 반도체나 뭐 기타 전자제품 뭐 여기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중국산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 이런 법안들 뭐 이런 비슷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장벽이 점점점 높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이 더 내년이 더 강화되면 강화되고 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미중 패권의 최대 격돌이 2025년에 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한테 더 압박을 좀 이제 제안을 했죠. 네덜란드 ASM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도쿄 일렉트릭 그 제재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들 한국 뭘 할래? HBM 생산하고 있는데 동맹국을 위해서 생산해야지 적대국을 위해서 생산하면 안 된다. 알아서 한번 대응책을 마련해봐라. 이런 걸 넌저시 던져주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틈새로 수혜로 볼 수 있는 그런 드론, 왜 드론을 압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도 시장이 좀 순환매가 빠른 것 같아서 어떤 예. 테마에 집중해야 할까 고민스러운데요. 예. 전문가님은 어떤 테마 골라주셨을까요? 예, 예고된 대로 마지막 드론 쪽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드론 하면은 약간은 이렇게 장난감 정도 또는 드론 마니아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더 커지면은 뭐가 되냐면 UAM
무인 어떤 비행기가 무인 헬리콥터가 되죠. 자율주행을 탑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교통혁명이 일어난다 하는 것 때문에 UAM의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늘을 나르는 무인 전기 자동차, 무인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 태우면 약간 덩치가 커지는 거고요. 태우지 않으면은 무지하게 장난감처럼 적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드론과 UAM의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게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사람이 안 타면은 이거는 지금 UAM이 되는 안 타면은 타면은 UAM이 되는 거고 안 타면은 드론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무인 항공의 이제 상용화 시대를 열고 있다. 결국은 이거는 엔진 모터에서 전기 모터로 변화가 되는데 전기 모터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소리라든가 소음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율주행 모드로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이 되는데 이게 우주, 방산, 항공, 통신 쪽으로 융복화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새로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UAM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앞선 부분이 이제 미국의 조비 이제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비행 택시 허가 지금 비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뭐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중국에서도 거의 이제 비행 택시가 곧 상용화 조짐이 있죠. 좀 더 중국이 약간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이제 그 소형 드론 비행기가 이제 침투되는데 레이더 안 걸려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고 지금 오물풍선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을 했고 올해 열리는 연합훈련에 정식 멤버로도 참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뭐 수십 대, 수백 대, 뭐 수천 대 이걸 이제 운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이 러우 전쟁에서 드론 무기가 거의 경영장이 되고 있습니다. 탱크, 드론 한 대가 탱크를 폭발을 한다든가 또는 현재 미사일도 하지 못했던 그런 조용히 침투해서 지금 아파트를 공격하는 모습이 있죠. 현재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굉장히 유효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수십만 원짜리 드론이 이제 수억 원짜리 또 수십 원짜리 미사일보다 더 좋은 효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발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드론이 발전할수록 이거를 제어하는 또 기술도 이제 발전을 좀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안티드론 기술입니다. 이것처럼 레이저건을 쏴가지고 없애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방해전판을 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레이더를 이제 제밍하는 포착하는 그런 것도 발전을 동시에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드론, UAM 이런 어떤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그다음에 항공, 일반 항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정해진 부분이 뭐냐면은 드론 같은 경우는 보통 이 100m 또는 150m 이하에서는 드론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모든 것들을 활동이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UAM 같은 경우는 고도가 300에서 600, 기본적으로 한 500m만 그 이하에서만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공기하고 어떤 충돌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 구분이 좀 됐죠. 근데 지금은 저고도 경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0m 그 내외에서 움직여주는 UAM이 대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죠. 근데 UAM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번 수직으로 올라가는 상공에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침투,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자율주행 모드를 하더라도 일반 도로주행처럼 굉장히 복잡한 어떤 방해 요소가 없습니다. 의외로 자율주행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고 거의 부딪힐 염려가 거의 없죠. 복잡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빨라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UAM의 경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UAM 상용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약간 펼쳐주고 있는데 도심 항공교통의 이제 교통망 이 부분들도 세워놓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제주도에서도 세워놓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상용화를 좀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UAM 컨소시엄이 여러 군데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요 3대 컨소시엄을 보면은 현대차하고 KT 컨소시엄, 그다음에 LG U+플러스 컨소시엄, 그다음에 SK텔레콤하고 하나시스템의 컨소시엄이 거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을 보시면은 한화하고 그다음에 현대의 그다음에 SK텔레콤하고 KT의 이제 대결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AM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다만 여기서는 현대가 좀 앞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하고요, 그다음에 영종도 공항이 포함된 인천공항공사를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압도적인 어떤 경쟁력을 확보를 좀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어떤 1단계 테스트를 먼저 최초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KUM 원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실증 사업을 얼마 전에 완벽하게 이제 수행을 좀 했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는 그런 회사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대한항공이 있고 인천공항사 있고 KT, 현대자동차 이런 부분이 완벽하기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완벽한 드림팀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UAM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부분들은 현대차의 청사진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중에서 또는 이동수단, PBV 이런 그다음에 로봇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런 전략들을 공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브랜드는 차라는 것을 안 뗐지만은 기아는 예전에 기아차에서 뒤에 차를 뺐죠. 앞으로 차량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대다. 이렇게 선포를 좀 했기 때문에 기아차가 뒤에 차를 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UAM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드론과 UAM이었습니다. 이 방산과 우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드론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둬야 될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들 골라주셨을까요? 특징적으로는 제시언 시스템하고요. 네온테크 두 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시언 시스템은 우리가 글로벌 드론 업체 DJI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드론을 하신 매니아들은 거의 알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제품이 다 여기서 공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한강변 돌아다니면은 드론을 거의 드론 허가 구역이 안에서 공원 안에서 많이 날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 제품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아이러니컬하면서 중요한 것은 유의회사가 드론에 대한 국내 시장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는데 미국에서 DJI의 법률을 통과됐는데 이 업체가 올라줬다. 약간 하지만은 관련된 사람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올라줬을 걸로 판단이 좀 됩니다.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 되는데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확률이 많고 또 드론 택시에 대한 상용화 이 부분들이 중국에서도 열심히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맞불 작전으로 펼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준비 이 부분들이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핵심 종목은 네온테크란 종목입니다. 네온테크는 토탈 드론 플랫폼인 엔드론을 구축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드론에 대한 각종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국방 또 서방 쪽으로 실제 납품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냉난점에서 약간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고르기에서 한번 매수 타임을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음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드론의 양자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이 둘 중에 어떤 종목에 좀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네온테크입니다. 네. 예, 자 네온테크는 사업 내용을 보면은 드론만 하면은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없잖아요. 근데 네온테크는 원래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죠. 그다음에 산업 자동화, 로봇 부품 관련된 제조도 하고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이제 드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온테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실제 이제 군용 납품 드론 운영 체계를 이제 구축을 좀 하고 있는데 드론 관련된 이런 토탈 솔루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같이 공급하고 있으면서 드론에 대한 수직 계열을 계속해서 꿈꿔주고 있기 때문에 네온테크가 약간 대장주의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드론 사업에 가장 본격화되는데 실제로 이제 국방, 서방, 물류, 방제 여기에 제일 먼저 이것이 들어갑니다. 특히 농업용에서 농약 살포하는 거 뭐 이 부분이죠. 이것만 전문적으로 뭐 하는 그런 회사도 좀 있죠. 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네온테크가 중국의 드론을 약간 뭐 개조를 해서 국방부에 납품했다 하는 여러 가지 루머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약간 들려오기는 하지만은 또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또 일부 해프닝성에 있기 때문에 그에 국한하지 않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가치, 밸류에이션 이 부분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네온테크였습니다. 드론 사업화의 적극적인 기업으로 어제 굉장히 큰 이목을 끌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전문가님, 저는 예.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데요. 오늘의 예. 머니 어떤 종목일까요? 예,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예. 어제 이제 이슈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너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인데 이제 너무 이제 시장이 안 알아들어서 저도 약간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뭐 드론이나 UAM 쪽이 이슈가 있을 일은 없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소외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주항공 쪽 테마가 방산 쪽으로 떠도 이 종목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운의 종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항공 제조 정비를 전문화하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이나 부품 제조나 또 그다음에 항공기에 대한 설계 제조 그다음에 이걸 고치는 변경하는 개조 작업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항공기를 그냥 생산할 수 있는 현재 능력도 있기 때문에 한국우주하고 같이 현재 항공기를 제작했던 레퍼런스도 좀 보유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자회사가 달 탐사 아르테미스의 프로젝트의 파트너사이기도 좀 하기 때문에 완벽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계열사 현황을 보면은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상장이 좀 돼 있고요. 지금 경남 사천에 현재 1공장, 2공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중간 지주회사 아래에 미국에 대한 현지 공장이 좀 있습니다. 캔커라 에어로스페이스 LLC. 그다음에 이 부분 이제 여기 보면은 스플라이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캘리판 유통 그다음에 M&J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부품들을 이제 상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국내 고객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항공우주 고객사 웬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는 물론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대부분의 업체를 다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국방우주 고객사 해외에서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나사 뭐 요거 보면은 더 이상의 레퍼런스를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완벽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자회사가 달 탐사 프로젝트의 이제 파트너사이기도 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항공기의 부품 조립 능력이기 때문에 정비까지 하는 그런 완벽한 서비스. 그다음에 개조 쪽 부분들도 완벽하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실제 제작 능력이 있기 때문에 UM 제주 에어택시 실증 사업을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많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런 회사가 지금 시총이 달랑 1,500억 회사의 가치도 있는데 너무 저평가가 있다 생각이 되고 또 16,000원짜리가 무려 또 장이 안 좋다고 거의 10,000원까지 다시 한번 또 빠졌던 그런 비운의 종목인데 최근에 바닥에서 다중바닥하고 이걸 돌파를 하려다가 살짝 눌림목을 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매수가는 뭐 오늘 뭐 종가 정도 좀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그럼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화장품, 로봇, 생물보안법, 그리고 드론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의 토픽은 네온테크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